언제나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 저 하늘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조국의 영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공군 장병들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애국주의는 나라의 국권을 수호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피와 살, 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는 조국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숭엄한 사상감정의 분출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 공군 장병들이 지니고 있는 애국주의 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있다 해도 오직 당중앙이 가리킨 충성의 항로만을 나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쳐가는 우리의 하늘 초병들. 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사종 및 공군무기 전시장에는 1948년 12월 공화국의 첫 국적 표식을 한 추격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비행기의 국적 표식을 보고 또 보시면서 국적 표식 중심에 오각별을 새겨놓으니 참 보기 좋다고, 아주 멋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로 제56 추격기 연대 중대장 김기혁 동지는 1950년 7월 초 적들의 분사식 비행기 F-80을 통쾌하게 격추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4일 만에 미제가 하늘의 요새라고 자랑하던 전략 폭격기 B-29를 단숨에 요종낸 공화국 영웅 리문순 동지. B-29는 미제가 1945년 8월에 일본의 시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할 때 이용했던 대형 폭격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쌍발 폭격기는 폭탄을 2톤 적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B-29는 폭탄만 해도 9톤이나 적재하게 되어 있고 날개 길이가 43m이며 발동기만 해도 4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비행기를 리문순 동지가 서울 상공에서 300m까지나 가까이 접근하여 격추하였습니다. (100차례가) 넘는 전쟁들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던 미제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의 군사력은 비교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이 땅에서는 세계 공군사를 놀리오는 공중신화들이 연이어 창조되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배출된 비행사 영웅들 가운데는 전쟁 개시 단 2달 만에 2대의 습격기로 적들의 사처토급 원양구축함을 격침시킨 리재선, 량태현 비행사들도 있습니다. 1950년 8월 36 습격기 연대에 인천 앞 덕적도 해상에 기어든 적함선들을 섬멸할 때 대한 전투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연대의 전투 계획에 따라 리재선 동지의 비행기를 주덕이로, 량태현 동지의 비행기를 대를기로 하던 습격조가 모으셨으며 이들은 8월 23일 새벽 적 함선 집단이 있는 목표 상공을 향해 출격하였습니다. 당시까지만도 수천톤급 구축함 한 척을 격침시키자면 최소한 습격기 2개 대대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기성갈래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행사들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끝까지 간철해야 한다는 투철한 정신으로 기성갈래를 깨뜨리고 습격기로 초소공 비행을 단행하여 끝내 적 구축함을 바닷속에 완전히 수장해버렸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배출된 비행사 영웅은 20명.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대비도 안 됐던 미제의 공중 비적들과 맞서 수많은 공중 신화들을 남긴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조선인민군 공군의 첫 군위 추격기 연대와 더불어 오늘도 영생하고 있는 김지상 영웅.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불과 석 달 동안에 18대의 적기를 격추하고 6대를 격상한 그는 해방전 가대기를 끌며 농사밖에 지을 줄 몰랐던 빈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세조선의 첫 비행사로 키워주신 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잊지 못할 1945년 11월 29일 당 창건 직후 제일 먼저 조선항공협회부터 조직해 주시고 동무들은 앞으로 창건될 조선항공대의 씨앗이 되고 싹이 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자신께 독사진을 찍어주실 것을 간절히 아뢰이는 항공대 성원들에게 나는 원래 혼자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동무들이 정소원이라면 오늘을 기념해서 한 장 찍자고 하시며 활공기를 배경으로 바로 이렇게 역사적인 영상사진 문헌도 남기시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평양학원에 조선항공대의 골간이 될 지휘성원들을 키워내는 항공반을 내오도록 하시고 김지상 동지를 비롯한 평범한 노동자 농민들을 세조선의 첫 비행사로 키워주셨습니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워주신 비행기에 언제나 그리운 김일성 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비행기는 곧 순간도 떠나선 살 수 없는 조국이었고 고향이었으며 부모 형제가 있는 정든 집이었습니다. 소중한 그 모든 것을 지켜 목숨 바쳐 싸울 요리에 충만된 수호자와 몇 푼의 달러에 팔려 생명보호요 청소의 명줄을 걸고 싸운 침략자. 바로 이 사상 정신의 차이가 공중전의 왕이라고 떠버리던 미제 침략군의 비행기들을 추풍낙엽의 신세로 만들며 내조국의 하늘가에 승리의 비행운을 새기게 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요새라 뽐내며 나라들 미제의 공주 귀족들 가을의 야금한 듯 공군의 슬기로운 우리 추격 이련낸 궁지의 그리운 빛나는 그리 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영광을 걸지. 조선인민군 공군의 첫 세대의 영웅들. 이들이 남긴 것은 단순히 공중신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략의 대무리로부터 조국의 영광을 피로써 지켜낸 가장 숭고한 애국정신의 전통을 마련했고 공군 역사의 첫 페이지에 승리의 역사를 아로새겼습니다. 기술 인원만 해도 30명이 넘었고 정보 수집의 귀로 날아가는 푸에블로호로 불리운 EC-121은 그때 당시로서는 미국의 최신형 전자정찰기였습니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에서 교훈을 찾을 때신 미제는 1969년에 이 대형 간첩 비행기를 우리나라 상공에 들이밀어 정기적인 정탐 행위를 거리낌 없이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형 간첩 비행기 EC-121을 격추시킴으로써 하늘에서도 통장원을 불러 미국 놈들이 꼼짝 못하게 할 때 대한 명령을 인민군대에 하달하셨습니다. 당시 인민군 지휘관들은 적 대형 간첩 비행기를 거사무력으로 격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 책임 일꾼들에게 비행기를 잡는 데서 거사무력은 고정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어디로 날아들지 모르는 속 대형 간첩 비행기를 잡는데 적합치 않다고 하시면서 비행기로 잡을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작전에 인입할 비행기 편대도 선정해 주셨고, 또 적 대형 간첩 비행기에 우리나라 룡공 침입이 감행되면 비행사와 유도 항법사가 취해야 할 전투 행동 문제와, 그리고 적기를 타격하는 데서 나서는 전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식의 공중전법으로 당시 32살의 비행사였던 현기수 동지는 각종 탐지기와 31명의 간첩 악당들을 실은 미제의 대형 간첩 비행기를 바닷속에 쳐넣었습니다. 승냥이의 본성이 변함이 없듯이 내조국의 푸른 하늘을 더럽히려는 원수들의 책동은 2000년대에 들어와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되었습니다. 그 대표적 신뢰가 2003년에 미제의 전략정찰기 RC-135가 감행한 조선동해 상공에서의 정탐행위였습니다. 최첨단 전자 및 광학 정찰기제를 장비하고 22명의 전문가들을 싣고 다니면서 1000여 킬로미터의 상대측 중심 지역까지 샅샅이 정찰한다는 이 전략 정찰기는 놈들이 하늘의 제왕이라고 자초하던 비행기였습니다. 날로 우심해지는 미제 공중종 탐행위를 예리하게 주시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 공중 비적들을 단호히 징벌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투 명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 추격기 비행사들은 기발한 공중 기동으로 적들의 전파 감시망을 극복하고 적 정찰기에 육박하다시피 불의 15m까지 바싹 접근했습니다. 이 바빠 맞은 적기가 기수를 돌려 공해상으로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비행사들은 도망치는 적기에 앞뒤와 좌우로 연방 섞어치고 내리꽂히며 22분이나 놈들의 오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통쾌히 쫓아버렸습니다. 세계를 놀려온 22분간의 공중조우전. 이것은 군사기술적 우세를 믿고 날뛰는 미제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 목숨 걸고 나선 용감한 붉은 매들과의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22분간을 통해 세계는 조미 대결전에서의 승자가 누군가를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추격기 비행사들이 발휘한 영적 위훈에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번에 우리가 미제 침략군 전략정찰기 RC-135를 혼살낸 것은 미제 침략군의 대형 정찰기 EC-121을 격추한 것보다 더 큰 정치 군사적 우위가 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하다면 우리 비행사들이 발휘한 이러한 영적 위훈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늘에 결사돼 태양과 제일 가까이에 빛나는 별. 이 한 몸 천조각 만조각이 난데도 영광의 길에 뿌려지는 은빛 꽃보라로 흩날리리. 나의 사랑하는 은빛 날개와 함께 가장 밝고 밝은 빛발이 되리라. 기령조 영웅, 그는 평범한 비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라카산 사출기변을 누르기만 하면 무사히 탈출해서 살 수 있었던 그. 하지만 영웅은 8번이나 탈출 명령을 받았지만 비행기를 떠나지 않고 불사신처럼 기술을 돌려 당중앙의 권위와 인민의 안녕을 지켜 자폭의 길을 택했습니다. 불덩어리가 된 비행기 안에서 보낸 몇 초, 그것은 평범했던 한 생을 영웅적으로 총화한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자신께서는 비행사들을 특별히 사랑하며 내 마음은 언제나 비행사들과 함께 있다고
비행사들은 금싸레기들이라고 하시며 각별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그 사랑과 은정을 받아라며 태양과 가장 가까이 산다는 긍지와 자부심, 태양을 옹이하는 하늘의 결사대로 생을 빛낼 각오로 언제나 하늘길에 오르던 기령조 영웅이었습니다. 우리의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에 평양이 있다는 신념을 삶의 좌우명으로 새겨 안고 자국의 영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공군 장병들의 영적 위호는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 발사 때에도 남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2009년 4월 우리 공화국이 인공지구 위성을 발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족대 세력들은 그것을 막아보려고 미친 듯이 발광했습니다. 그때 우리 14명 비행사들은 족들의 여격 행위가 감행되는 즉시 강력한 대응 타격으로 족 함선 집단과 여격 수단들을 단호히 징벌할 때 대한 당중앙의 전투 명령을 받아 앉아 주저없이 해상 초저공 비행 훈련에 진입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말이 훈련이지 생명을 내대야 하는 위험한 전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비행훈련이 한창이던 어느 날, 결사대원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의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밤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꿈을 꾸어요. 언제나 영감한 나의 아버지, 아버지 장군님의 품을 지키러 나간 아버지를 나는 더없이 존경하고 자랑해요.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꼭 임무를 수행해 주세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난 절대로 울지 않을래요. 그놈들을 기어이 복수할래요. 그들은 비행기 좌실에 자기 자식의 손과 발을 그린 그림을 붙여놓고 훈련길에 오르곤 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연유 대신 폭약을 더 달라. 라카산도 구명조끼도 제동산도 필요 없다. 비행기의 폭약을 장약하여 자폭이력을 더 크게 해달라. 이렇듯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주저없이 성스러운 조국수호의 항로에 오른 육탄 용사들. 당의 명령이라면 구름 속 말리 불비 속 말리라도 웃으며 택하는 영적 희생 정신의 체원자들이 바로 우리의 공군 장병들인 것입니다. 무적의 공중신화는 그 어떤 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한 비행사가 창조한다. 바로 이것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물론 전후 제국주의 무력 침공 책동을 걸음걸음 짚으시면서 우리 공군 장병들이 심장 속에 새긴 위대한 전리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14명 육탄용사들이 발휘한 조국결사 수호 정신은 제2, 제3의 기령저 정신이라고, 이런 정신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 재부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높은 국가 소원과 표창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공군 장병들의 숭고한 조국수호 정신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손길 아래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항공군의 나이는 우리 당의 나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조직하도록 하시고 항공무력 강화 발전의 불멸의 태강을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2015년 4월 조선인민군 비행사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구를 몸소 조직해 주시고 수천리 먼 길을 찾아오시어 하늘에서의 대결전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며 물러설 길이 없는 하늘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근본 요인도
혁명적 신념, 혁명 정신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심장 속에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14명 육탄 용사들을 배출한 공군 부대를 찾으신 그날에는 몸소 공군 장병들과 나무를 심으시며 이곳 군부대가 앞으로 공군에서 21세기의 첫 군의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영예로운 군의부대 칭호를 쟁취함으로써 군의부대 자랑가에 또 한 계절이 부대의 전투 이웃 내용으로 창작되기 바란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영광의 대회장에서 평범한 부부 비행사의 아기 이름도 지어주시고 전투 임무 수행 중 희생된 비행사를 잊지 않으시고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사랑을 주시어도 하늘같은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도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그 품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군 장병들이 조선노동당의 붉은 매들로 자라났던 것입니까? (2022년 11월) 우리의 공군 장병들은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짚부시기 위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행 총출동 작전을 성과적으로 단행함으로써 2022년을 인민공군의 해, 공군 승리의 해로 빛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의 영공방위를 맡은 초병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수백 명의 비행사 모두를 항공절을 맞으며 당주학년의 본부총사에 불러주시고 비행사들의 공문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해주시었습니다. 정녕 우리 공군이 천갈래 만갈래의 드넓은 하늘길에서도 오직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충성의 항로, 백승의 항로만을 나르는 무족의 군종으로 이영떨쳐나가도록 용명의 나래를 달아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우리 공군 특유의 훌륭한 전투정신, 숭고한 애국정신은 굳건히 계승되며 자기의 역사에 승리의 전통만을 새겨갈 것입니다.